네,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부커스님, 서정현님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나홀로 방송하다가 또 소리를 안 킨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프닝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반갑게 서정현님, 부커스님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정현님 지난 방송 때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시나 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은 실패가 됐습니다. 어제 다시 법원이 영장을 재발부를 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회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5시간 반 만에 중단을 했고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체포영장 시한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까지 만천하에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 대통령 관저는 요새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철조망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예 요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까지인지 그 시한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오늘 일파만파한 일이 벌어졌죠. 윤석열의 도피설이 확산이 됐습니다. 일파만파됐는데요. 방금 전에 저도 개별적으로 우리 김병건 기자님께서도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윤석열로 보이는 사람이 오늘 약 7분가량 모습을 드러낸 게 영상이 담긴 부분이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윤석열이다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비슷한 풍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도피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수그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방탄 차량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고양이 TV의 그런 영상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 윤석열 도피설과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관련돼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오전에 모든 뉴스를 다 뒤엎었습니다. 윤석열 도피설 확산, 민주당 군 관계자 제보 공개, 관저 떠났다라는 부분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부터 관련된 얘기가 좀 솔솔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빠져나갔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이 제보자는 군 관계자다. 라는 부분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경찰에서도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으면 소재 파악할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특히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1차 체포 실패와 관련돼 가지고 호되게 질타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관저에 있냐 했더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고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이어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재차 박범계 의원이 묻자 네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또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도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실은 지금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피를 했다. 이 도피설 관련돼서 믿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가짜 뉴스지 혹은 이건 음모론이야라고 치부됐던 부분들이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지금 오늘 일파만파 확산됐던 윤석열의 도피설 자체도 사실은 그냥 해프닝이다 혹은 가짜뉴스다 음모론이다라고 넘기기에는 이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게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일파만파됐던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윤석열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상천외한 정말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다 윤석열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게 막 일파만파 되다 보니까 저도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또 뭐 메모나 여러 가지 좀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부분은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관저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로 은신했다라는 고양이 TV 그때 그 영상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이거는 일단은 받은 겁니다. 팩트 체크는 제가 하진 않은 부분인데 경찰 같은 경우는 CCTV 동선을 통해서 의심 차량을 추적해서 어디로 갔는지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 같은 경우는 방탄 차량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탔는지 안 탔는지는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심지어 관전의 경호처 요원들 같은 경우 입구 버스 차량에서 숙식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좀 적지 않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교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비화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휴대폰 추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적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중독자잖아요. 비화폰으로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이 일반 폰을 휴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휴대폰 위치 추적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본인이 제보받은 제보자가 군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피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 갔을까 어디쯤인가라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저는 좀 유력하게 보는 게 이 군 관계자가 밝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군과 관련된 관계시설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관저 옆에 합참의장 지하 표신 룸이 있답니다.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던 그 벙커 부분인데요. 합참의장 지하 피신처 벙커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군지구병원 그리고 국군지구병원 옆에 수방사 근무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수방사 근무단에 언제부터인가 경호 요원들이 경비 설계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혹은 삼청동 등의 안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팩트체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각도로 경찰이 소재 파악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도피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설이 돌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다. 뭐라 그럴까요? 예행 연습 한번 한 건가? 그런 생각도 사실 번뜩 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 윤석열 12시 40몇 분인가요? 한 7분가량 영상 당겨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나 등등은 윤석열 같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도피설과 관련된 게 그냥 나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굳었습니다. 그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일단은 실패가 됐고 지금 며칠 흘렀습니까? 5일이 흘렀어요. 그다음에 2차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피를 안 하고 좀 관저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도피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다. 뭐 소위 말해서 예행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행 연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관계자, 맨 처음엔 경호처 제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보가 계속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받은 제보는 군 관계자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다른 분은 경호처이기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도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피를 안 하고 지금 관저에 있을 수도 있으나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군 관계자, 경호처 관계자들이 도피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것이 어쩌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본인들이 직접 도피와 관련된 예행 연습, 동선 확인 등등 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제가 윤석열 그때 탄핵 서류 그다음에 출석 요구서 수취인 거부할 때도 이거 수취인 거부하는 거 자범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도주
도피 이게 뭡니까? 이게 자범들이 하는 트레이드마크예요. 자범들이 하는 트레이드마크.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었다는 자가 도주 도피 혹은 심지어 그것을 위한 예행 연습 동선 짜기를 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자범 중에 자범 아닙니까? 야,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체포영장 발부가 됐는데 도주 도피? 이거 보통 이런 범죄자들 지명수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명수배해야 되나요? 예? 참 기가 찰 노릇이고요. 더군다나 제3세계에 있는 독재국가나 혹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 독재자들이 민중에 의해서 이 쫓겨날 때 보면 저희가 그런 때나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야,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5년에 이걸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말 참담한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썸네일에 런사결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진짜 사실이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건 런석열뿐만 아니라 윤라덴, 윤카다피, 윤후세인 이렇게 불려도 무리가 아니다. 예? 지금 내란숙의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이건 뭐 지명수배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이게 정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요. 워낙 SNS가 발달된 지금 21세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신들도 다룰 거예요. 외신들도. 이게 진짜 민망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도주설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만약에 관저에 있다 하더라도 2차 체포영장 발부를 염두에 두고 관련해서 도주하려고 동선 파악하려고 예행 연습했다? 전 이것도 도주와 똑같이 간주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